네, 제 공유지분 포기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냐면 중요합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그 도달의 의미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곧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가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거 잘 구분하십시오. 두 번째, 이것도 잘 나옵니다. 치드시오 이익의 포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건데 아직은 배우지를 않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 파트, 취득 파트 세울 텐데 정확하게 보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나 아니면 취득시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점유를 통한 경우와 부동산 등기부된 등기 취득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유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은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점유자에게 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 즉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률에 의해서.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이 의사가 개입된 게 아니라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그게 점유 취득시효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기 전에 포기를 보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 적 기억 안 나나요? 취득하니까 제가 취득 봤을 때 원시 취득할 때 얘기를 했어요. 뭘 기억하랬죠? 건물 신축. 그리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도 원시 취득인데 법률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시 취득은 보통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하지만 법률에 있어서는 거래 안전이거든. 기본적으로 뭐냐면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시효 완성에 대한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격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채권적 청구권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효과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채권적 청구권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 소유등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게 법에 따른 효과입니다.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 의사표시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누가요? 이 사람은 점유자가. 이 권리의 주체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하면 상대권이다.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굴까를 해야겠죠. 이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죠?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하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만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맞겠죠.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만이.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 점유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맞겠죠. 결론하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완성입니다. 이익입니다. 지금 포기까지 하는 거 지금 이익만 보고 있습니다. 완성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누구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다.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 개념 딱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떠오르십시오. 어떤 경우냐면 기억나셔야 합니다. 제가 채권행위, 물권행위 할 때, 권리자 할 때 강사, 수강생 기억나죠? 강사가 소유했다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수강생이 소유자가 됐는데 나중에 뭘 했죠? 우리가 이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이 무효이면 수강생은 물권행위 유연수에 따라가 물권 변동 효과가 비록 등기는 돼 있지만 효과가 발생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이다?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강사가 소유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되죠? A형상 수강생이 부동산 등기상 A형상 수강생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실질적 소유자는 강사다. 이런 경우에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실질적 소유자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소유자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실질적 소유자다.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게 원인이 유효하면 실질적 소유자는 수강생이겠죠. 이렇게 정도. 실질적 소유자는 왜 그 개념이 나오냐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실질적 소유자예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이익을.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한다? 그럼 또 상대방은 누굴까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죠. 이익 또한 이익일 때 실질적 소유자인 걸 상대로 하는 것처럼 포기 또한 실질적인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이게 문제된 사안은 뭐냐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익으로 한 이익을 포기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면 수강생한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취득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고 이 사실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실이 알게 된 겁니다.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이 사람한테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수강생한테 했기 때문에 포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은 누구다? 실질적 소유자인 강사한테 하는 거고 포기도 마찬가지 강사한테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강사한테 했으면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완성을 못했다는 얘기는 점유자가 강사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자, 자습서 2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형광펜을 칠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효 취득자가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이렇게 하면 모르죠.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누굽니까? 우리 여기서 수강생.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면 비록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A형상 수강생이 소유자 보이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적, 외형상, 실질상 그런 개념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가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습서 원인 밑줄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무효자 수강생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 뭐죠?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효력 발생 안 한다? 안 난다. 여기는 효력이 발생한다 됐습니다. X지문입니다. 누구한테나?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해야만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죠? 이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이익 포기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취득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의사표시구나 단독행위구나
그러면 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겠구나. 그럼 누구한테 하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 의사표시를 인하여 권리의 포기입니다. 이건 포기예요. 포기의 의사표시를 인하여 권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 즉 만약 이익을 누린다면 점유자가 이 사람 당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게 말소를 시킨 다음에 해야 하거든요. 자,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포기가 아니라 이익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점유자가 소유 등을 하려면 취득시효 완성 원인이겠죠. 먼저 하려면 이렇게 가려면 이게 말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떠올립니다. 아까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면 213조, 이거는 214조. 소유자가 214조에 의해서 말소를 한다. 그런 다음에 강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이익에 대해서 행사해서 이익을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강사예요. 그렇죠? 자기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표현인 겁니다.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상대방을 보십시오.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결국은 실질적인 소유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소유자에게 도달한 데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시효 취득자와 점유예요. 점유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실질적인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외형상 소유명의자입니다. 이걸 알면 더 읽기 쉽습니다. 자, 원인 무효의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쵸? 외형상은 수강생이지만 누가 실제 소유자예요? 강사잖아요. 등기부상에 수강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다.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거니까. 현재의 소유자의 실질적인 현재의 그 권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뭐냐면 실제 소유자는 강사인데 등기부상 강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강사로 되어 있다.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뜻이다. 그 표현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무효자 누구다? 수강생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누구다? 실질적인 소유자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결국 시효 이익 포기 또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형광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해야만이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담이지만 수강생 상태를 제거해야만이 점유자 이거 포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점유자가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지워야 돼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쭉 밑줄 긋는 게 말소예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소유자만 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몇 조의 근거에서 항상 근거 주문 생각하십시오. 계약의 근거하냐 아니면 법조문이냐. 여기는 214조의 근거예요. 할 수 있다. 강사만이. 그러면 여기는 진정한 소유자 누구예요? 강사만이 214조의 근거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뭐만 갖고 있죠? 채권적 청구권만 있지 아직 취득시효 완성으로 물건을 변동 효과 발생했습니까?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등기해야만 이 사람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물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 소유자만이 214조 기에서 할 수 있는데 누가 소유자예요? 설명했잖아요. 점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하잖아요. 등기를 법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때문에 소유자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가 빨리 말소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유자는 빨리 받고 싶어요. 근데 말소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래요. 점유자는 강사에 대해서 권리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 조치가 돼야 돼요? 이게 말소가 돼야 돼요. 근데 강사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 대의권. 기억하십시오. 자, 채권자 대의권 주소는 뭐냐면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염두에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채권자 대의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권이 하려면 이게 말소가 돼야 하는데 강사가 가만히 있어요. 본인은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느냐 는다? 불합리하니까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지문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강사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유 등 말소 청구권이 있죠. 채권자를 대의한다. 이 채권자는 결국은 강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강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강사가 수강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채권자 대의권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권리 구제 방안으로서 할 수 있냐면 핵심은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갖고 있지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다? 강사만이 할 수 있다. 근데 강사가 못한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그게 아니라 점유자는 강사에 대해서 뭘 갖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바탕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강사가 수강생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했다. 뭘 위해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소시키고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 번 반복했는데 뭐냐면 다음 시간에 오는 이중매매에도 똑같은 법리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에서도 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따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잘 정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